그 길에 묻다. 작 김정환. 새벽녘, 인적이 드문 차도. 그곳엔 누군가 쓰러져 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피가 흘러있고 길 한 곳에는 트럭 한 대가 세워져 있다. 트럭 안, 운전석에는 운전수가 핸들의 얼굴을 파묻고 있다. 트럭 운전수는 시동을 끄고 트럭 문을 열고 나온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 쪽으로 천천히 다가간다. 그런데 피를 보고 잠시 머뭇거린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제발. 운전수, 어느샌가 쓰러진 사람 앞에 서 있다. 손으로 사람을 흔들어 본다. 저기요, 정신 차려봐요. 반응이 없다. 운전수 손에 피가 묻는다. 그럴 리 없어. 운전수는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난 아니야, 나는 신고해야 돼. 운전수, 뭔가 생각난 듯 급하게 휴대전화를 찾지만 주머니에는 없는 듯 주먹으로 땅을 친다. 운전수는 일어나서 주변을 살펴보며 CCTV가 없는지 확인한다. 죄송합니다. 운전수, 돌아서서 트럭으로 향한다. 그런데 트럭 앞쪽에 피 묻은 흔적과 찌그러진 자국이 보인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피가 잘 지워지지 않는지 더 세게 닦아낸다. 그런데 뒤편에서 한 남성이 걸어온다. 남성의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있다. 남성은 무표정하게 쓰러진 사람에게 다가간다. 그리고 그 앞에 쭈그리고 앉는다. 이 사람... 트럭 운전수는 놀라서 뒤로 자빠진다. 예. 운전수, 벌떡 일어나 트럭을 가리고 선다. 이 사람 왜 여기 쓰러져 있죠? 목격자가 쓰러진 사람을 보는 사이 운전수는 사력을 다해 피를 닦아낸다. 그게 저도 잘 아마도 뺑소니 사고가 아닐까요? 신고는요? 예? 그게 저도 방금 와서. 휴대폰 없어요? 예, 집에서 급하게 나오느라 놓고 나왔어요. 그래요. 저도 마침 휴대폰이 없네요. 운전수가 목격자에게 다가간다. 운전수는 차마 쓰러진 사람을 보지 못하고 눈을 피한다. 이제 어떡하죠? 신고를 할 수도 없으니. 누군가가 여길 지나가길 기다려야겠죠. 아, 그렇겠죠? 저기요. 근데 여기 계속 이렇게 기다려봤자 아무도 지나갈 것 같지 않은데. 제가 이 길을 자주 다니거든요. 여기는 워낙 인적이 드물어서. 알아요. 저도 이 길을 자주 다녀요.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길이긴 하죠. 그럼 차라리 제 트럭을 타고 저 사람을 병원으로 옮기는 게 좋지 않을까요? 혹시라도 살아있을 수도 있으니. 죽었어요. 목격자는 일어난다. 예? 그걸 어떻게 장담하죠? 숨소리도 들리지 않고 비가 이렇게 많이 흘린 걸 보면 죽은 게 확실하죠. 운전수, 멀뚱히 쓰러진 사람을 쳐다본다. 목격자는 갓길 턱에 가서 앉는다. 그렇게 걱정되면 맥박이라도 짚어보세요. 어차피 헛수고겠지만. 운전수, 맥박을 짚으려고 다가간다. 역시 죽었겠죠. 운전수, 낙담한 듯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다. 안 바쁘세요? 네? 아, 일하러 가는 길이긴 한데 그래도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모른 척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여기 있을 테니까 먼저 가세요. 가는 길에 혹시라도 경찰서나 병원이 있다면 이곳을 알려주세요. 운전수, 내심 기쁜 듯 표정이 밝아진다. 그러실래요? 그럼 죄송하지만 먼저 가보겠습니다. 운전수, 목격자의 눈치를 보며 트럭에 올라탄다.
시동을 켜는데 다시 꺼진다. 운전수는 핸들의 얼굴을 파묻는다. 결국 다시 차에서 내린다. 운전수, 차의 보닛 쪽을 발로 찬다. 왜 그러시죠?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이런 일이 자주 있긴 한데 하필 오늘 말썽이네요. 평소에도 발로 많이 차시나 봐요. 예? 목격자, 눈으로 차를 가리킨다. 운전수는 당황한 듯 찌그러진 부분을 급하게 가린다.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건 저번에 짐을 운반하다가 도로 전봇대에 부딪혔죠. 워낙 피곤한 직업이다 보니 가끔 졸음운전을 해요. 그렇군요. 아이, 이런 자동차 흠집은 저희들한테는 흔한 일이죠. 조금 보기 싫기는 한데 그래도 어차피 화물차라서 그냥 안 고치고 있어요. 쓸데없는 돈 낭비죠. 네. 의심하는 건 아니죠? 뭐를요? 그게 그러니까 혹시나 제가 저 사람을 친 게 아닐까 하는. 아니요, 믿어요. 아저씨가 그러지 않았다는 걸. 고맙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여기서 기다리셔야겠네요. 예. 운전수, 목격자의 손에 들린 검은 봉지를 본다. 어디 가시는 길인가 봐요? 네. 아내가 딸기를 먹고 싶다고 해서 사러 나왔어요. 아내분을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이 시간에 딸기를 사러 나오시고. 잘 챙겨줘야죠. 이제 애엄마가 될 사람이니까. 아내분이 임신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전수는 불안한 듯 일어나서 다시 트럭에 시동을 걸어본다. 하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허무한 듯 돌아와 앉는다. 아내분이 걱정하겠어요.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괜찮아요. 아마 깊이 잠들었을 거예요. 트럭 운전수는 계속 시체를 보며 목격자의 눈치를 살핀다. 아저씨는 자식이 있으세요? 예? 남자애가 둘 있습니다. 큰애는 초등학생이고 작은애는 아직 어린이집에 다녀요. 좋으시겠어요? 좋긴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두 배로 힘들어요. 저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애 둘은 사치죠. 애를 키우는 건 많이 힘들겠죠. 참. 곧 애 아빠가 될 사람한테 제가 괜한 소리 했네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키우다 보면 금방 커요. 제 큰애는 어느샌가 제 다리춤보다 더 큰걸요. 아직 성별은 모르시죠? 간호사분이 여자애라고 기띔해줬어요. 정말요? 부럽네요. 저도 딸을 낳고 싶었는데 아들내미들은 애교가 별로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더 걱정인데. 왜요? 딸내미가 얼마나 애교가 많겠어요. 딸은 챙겨줘야 할 게 많잖아요. 저는 이렇게 부족한 아빠인데. 에이, 제가 보기엔 좋은 아빠가 되실 것 같은데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런데 이쪽 길은 자주 다니시나 봐요? 네, 바람 쐴 겸 여길 자주 다녀요. 경치도 좋고 여기를 걷다 보면 답답한 마음이 싹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담배 끊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길을 걸으며 아내 몰래 담배를 피우죠. 그렇군요. 여기서는 누구라도 담배 핀다고 뭐라고 하진 않겠네요. 저도 차를 타고 여길 자주 지나다녀요. 저는 매일 바쁘게 살다 보니 경치 볼 기회도 없었는데 평소에 잘 보고 다닐 걸 그랬나 봐요. 사는 게 뭐 그리 바빴는지. 저한텐 여기가 지름길이거든요. 덕분에 오늘은 지각하시겠군요. 그나마 겨우 붙들고 있는 직장인데 오늘은 꽤 타격이 크겠어요. 유일한 돈벌이인데. 잘리면 큰일이죠. 저는 그렇다 쳐도 제 자식들이 굶어야 하니까요. 아내분은 집에 계세요? 아니요.
집에는 저희 어머니가 계시죠.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제 아내는 오래전에 도망갔어요. 저희 집 형편이 좋지 않아서 매일 애들이 배고프다고 칭얼대는 게 견디기 힘들었나 봐요. 집사람이 집을 나가기 전에 편지를 남겼는데 찾지 말아줘. 딱 5글자만 남겨놓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정말 찾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찾겠어요? 저도 매일 도망가고 싶은 현실인데. 집사람이라고 다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집에서 애들과 그 불편한 상황을 마주해야 하는 그 사람이 더 괴로웠겠죠. 그래서 그냥 찾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가난이 죄지. 사람이 죄가 아니잖아요. 아저씨는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하지만 남겨진 아이들이 얻을 상실감은 어쩌죠? 분명 엄마를 그리워할 텐데 아이들은 아저씨처럼 엄마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이들과 제가 감당해야죠. 저희는 여기에 남았으니 남겨진 사람의 몫이군요. 어차피 벌어질 일이니 되돌릴 수도 없잖아요. 현실을 받아들여야죠. 저 사람처럼. 예? 아, 예, 그렇죠. 저 사람처럼. 그런데 저 사람은 상황이 더 좋지 않네요. 저 사람에게서 남겨진 사람들이 더 힘들겠죠. 분명 가족이 있었을 텐데. 아마도 그렇겠죠.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더 무거워지네요. 그의 가족들은 견딜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의 죽음을. 네? 그게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 그래도 견뎌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산 사람의 몫이니. 산 사람의 몫이라. 떠나버린 사람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것. 남겨진 사람에게 커다란 불행이겠네요. 그렇다면 뺑소니범은 그들에게 불행 같은 존재군요. 예? 뺑소니범이요? 그 사람은 당연히 그들에게 불행이겠죠. 아주 큰 불행. 아마 죽은 사람도 그 사람을 원망하고 있겠죠.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보세요. 저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역시 자수하는 게 옳은 일이겠죠. 옳고 그름보다는 그 사람의 선택이겠죠. 자수한다고 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진 않을 테니까요. 그럼 자수하지 않아도 괜찮단 말인가요? 확답할 수는 없지만 어쩔 수 없는 일 아닐까요? 물론 저 사람은 원인도 모르고 땅에 묻히겠죠. 누군가가 차로 치였는데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가족들은 그냥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면 잡을 수 없는 누군가를 원망하며 더 불행하게 살 수도 있죠. 원망이라. 하지만 그 사람도 어떠한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어쩌면 그 사람에게도 지켜야 할 가족이 있을 수도 있죠. 그 사람으로서는 자신의 범행이 들킨다면 가족을 지킬 수 없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무서웠던 거죠. 그 사람은 자신의 차로 사람을 죽인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테고 분명 직장에서도 이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럼 결국 그 사람은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오늘 같은 이 지독한 기억을 평생 안고 살아야겠죠. 목격자 운전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본다. 견뎌야죠. 그게 산 사람의 몫이니까. 맞습니다. 견뎌야겠죠. 운전수 목이 마른 듯 트럭으로 가서 생수를 마신다. 그러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시동을 켜본다. 시동이 걸린다. 운전수는 기쁜 듯 웃어 보이지만 이내 목격자를 보고 표정을 감추고 다시 시동을 끈다. 시동 걸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조금 더 있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기, 그런데 범인은 잡힐까요? 글쎄요. 아마도 범인이 자수하지 않는 이상 못 잡지 않을까요? 이 근방은 CCTV가 없으니 그렇다 할 만한 증거가 없죠. 이 길은 경치는 좋지만 범죄에 많이 취약해요. 그래도 만일에 목격자라도 있으면 목격자요? 저희가 유일한 목격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고 당시에 목격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랬다면 벌써 구급차가 이 사람을 싣고 경찰들이 와서 조사를 하고 있었겠죠. 아, 그렇군요. 그럼 저희가 정말 유일한 목격자네요. 운전수 안심한 듯 한숨을 쉰다. 아저씨는 범인이 안 잡히길 바라세요? 예? 아니, 그럴 리가요. 당연히 잡혀야죠. 그거 범죄니까요. 그래요? 아니, 저는 아저씨가 범인이 잡히는 쪽을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요. 아, 그건 빨리 이 상황이 잘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예요. 반대 상황도 잘 고려해 봐야죠. 그렇군요. 운전수 고민스러운 얼굴로 일어난다. 혹시 말이에요. 저희도 의심받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더 걱정이 되네요. 저는 뭐 그냥 걸어와서 괜찮지만 아저씨는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상황이긴 하죠. 역시 그렇겠죠? 차가 있는데도 여기 그냥 정차해 둔 것을 보면 경찰이 절 의심하겠죠? 충분히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겠죠. 아이씨, 그러면 안 되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분명 직장도 잘릴 거예요. 그럼 돈도 벌지 못할 테고 집 월세며 애들도 키우지 못할 텐데 전 이제 어떡하죠? 아저씨가 그러셨어요? 예? 운전수 소스라치게 놀란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저씨가 저 사람을 치웠냐고요. 아닙니다. 전 정말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여느 때처럼 트럭을 몰고 길을 가다가 갓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한 것뿐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그럼 됐네요. 경찰 앞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럼 설사 아저씨가 정말로 저 사람을 치웠다고 해도 아저씨가 방금처럼 말한다면 경찰은 달리 방법이 없을 거예요. 아, 그러면 정말 경찰이 이해해 줄까요? 이해가 아니라 포기를 하겠죠. 어쨌든 경찰은 범인을 잡으려는 사람이지 근거 없이 누군가를 겁박하려는 목적이 아니니까요. 누군가를 잡기에는 물증이 부족하잖아요. 결국 남은 건 범인의 양심적인 문제군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그나저나 정말 이 길은 아무도 지나다니질 않네요. 저도 산책하는 겸 자주 다니는 길이지만 여기서 이렇게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는 건 아저씨가 처음이에요. 그만큼 저희가 특별하다는 거겠죠. 이것도 어찌 보면 인연이네요. 목격자는 담배를 꺼내 만지작거린다. 그렇네요. 피우고 싶으면 한 대 피세요. 아, 지금은 괜찮아요. 목격자 운전수의 눈치를 본다. 아, 저 혹시 담배 피우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애들 때문에 끊은 지 오래입니다. 솔직히 지금은 피우고 싶긴 하지만 그럴 순 없죠. 애들이랑 약속했으니까. 목격자 안심한 듯 다시 담배를 꽉에 넣는다. 다행이다. 사실 딱 한 대 남았거든요. 내려갈 때 피우면 아주 꿀맛이죠. 저라도 있으면 하나 드릴 텐데 안타깝네요. 괜찮아요. 금방 날이 밝을 테니까. 그때까지만 참아보죠. 그때 한쪽에서 차가 한 대 지나간다. 라이트가 길게 퍼지는 모습을 보이자 운전수는 일어나서 팔을 재빨리 흔든다. 저기요! 여기 좀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저기요!
하지만 차는 그냥 지나가 버린다. 운전수는 허무한 듯 다시 앉는다. 요즘 사람들은 정말 너무하네요. 분명 저랑 눈이 마주친 것 같았는데. 어쩔 수 없죠. 더 기다려 봐야죠. 어쨌든 저희 말고도 여기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게 큰 위안이 되네요. 물 한 잔 드실래요? 차에 생수가 하나 있기는 한데. 저는 괜찮아요. 운전수 트럭에 들어가서 생수를 가지고 나온다. 그런데 무심결에 트럭의 앞쪽을 보는데 라이트가 조금 깨진 것을 발견하고 놀란다. 운전수는 목격자의 눈치를 살피다가 시체의 주변을 본다. 그런데 시체의 앞쪽에 라이트 파편 같은 물체가 보인다. 운전수는 초조한 듯 서성거린다. 그러다 목격자와 눈이 마주치자 생수를 들어 보이며 목격자의 옆에 가서 앉는다. 물 마실래요? 운전수 어색한 미소를 지은 채 물병을 들어 보인다. 괜찮습니다. 올해 가을은 정말 춥네요. 벌써 겨울이 오려나. 바람도 꽤나 불고. 그쵸?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목격자의 반응이 시큰둥하자 운전수는 더욱 초조해진다. 저기 네? 생각해보니 굳이 여기 두 사람이 계속 나와 있는 건 체력적으로 낭비일 것 같아서요. 그리고 언제 차가 지나갈지도 모르고 차라리 한 사람씩 번갈아 가서 차에 타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힘드시면 들어가 계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아니 그게 아까 보니까 차가 지나가도 소리도 못 지르시는 것 같던데. 아, 그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차에 타셔서 제가 신호 드리면 비상 깜빡이랑 크락션을 눌러주시죠. 그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신호 드리기 전까지는 편하게 쉬고 계셔도 돼요. 목격자 운전수를 빤히 쳐다본다. 운전수는 눈을 피한다. 목격자 잠시 생각하다가 일어난다. 그럼 그렇게 할까요? 안 그래도 잠이 오던 참이라 부탁 좀 할게요. 잘 됐네요. 먼저 들어가서 쉬세요. 멀리서 차가 오는 게 보이면 깨워드릴게요. 네. 목격자 트럭의 운전석 쪽으로 향한다. 운전수 달려가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힌다. 쉴 땐 확실히 쉬어야죠. 고맙습니다. 목격자는 차에 타고 문을 닫는다. 운전수 다시 자리로 돌아가 앉는다. 그리고 목격자가 잠들었는지 계속 눈치를 보다가 목격자가 눈 감은 모습이 보이자 슬며시 일어난다. 그리고 계속 트럭 쪽에 눈치를 살피며 시체 쪽으로 향한다. 피투성이 시신의 모습이 징그러운지 얼굴을 잠시 돌렸다가 다시 본다. 시체 아래쪽에 파편이 보인다. 운전수는 파편을 조심스럽게 주워서 주머니에 넣는다. 그리고 다시 시체의 주변을 살핀다. 그때 뒤편에서 목격자가 트럭 문을 열고 나온다. 운전수는 파편 찾는 데 몰두해서 목격자가 뒤편에 와 있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한다. 찾았다. 뭘 찾은 거죠? 운전수 놀라서 뒤로 자빠진다. 그때 파편이 떨어진다. 죽으시는 거 아니었어요? 이건 자동차에서 나온 파편 같네요. 운전수 당황해하며 일어난다. 그러니까요. 이걸 왜 찾으신 거죠? 그게 목격자 자신의 옷에 파편에 묻은 피를 닦아서 운전수에게 건네준다. 중요한 것 같은데 잘 챙기세요. 운전수 당황해하며 파편을 받는다. 목격자는 돌아서서 트럭으로 향한다. 그런데 그냥 산속으로 던져버리신 게 좋지 않겠어요? 그게 아저씨한테 더 좋을 것 같은데. 운전수 망연자실하여 무릎을 꿇는다. 죄송합니다. 일부러 속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저한테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착수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증거를 없애려고 하셨던 분이 갑자기 왜 그러시죠?
저한테 들켜서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직 포기하시면 안 되죠. 아저씨는 들키고 싶지 않잖아요. 그럼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더 발버둥 치셔야죠. 아니에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정말요? 후회하지 않겠어요? 아저씨가 저 사람을 죽였다는 걸 인정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길은 너무 어두웠고 저는 잠깐 졸았을 뿐입니다. 사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거죠. 그때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요. 정말 제가 부딪히게 저 사람이 아니라 저번 때 이길 바랬습니다. 그냥 모든 걸 회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저 사람이 차에 치였고 죽었으니까요. 누군가를 죽인 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큰 범죄입니다. 처소하겠습니다. 그럼 아저씨 자식들은요? 아저씨가 자수를 하게 된다면 애들은 또 누군가를 기다리며 배를 골아야 할 텐데요. 그건 잘 생각해 보세요. 아저씨 스스로가 뭐가 좋은지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운전수 일어나서 목격자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본다. 뭐야? 나랑 장난하고 싶은 거야?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단지 목격자일 뿐이지 누군가를 재판하는 재판관이 아니에요. 그러니 저는 제가 본 것만 말할 뿐입니다. 아저씨가 한 말을 제가 대신 할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죠. 내가 저 사람을 쳤다는 걸.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 뭐가 중요한 거죠? 선택은 아저씨가 하는 건데. 야, 이 새끼야. 무슨 꿍꿍이야? 나한테 바라는 게 뭐야? 내가 미쳐버리길 원하는 거야? 아니면 나한테 협박이라도 하려는 거야? 그냥 아저씨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게 다예요. 넌 이상하게 즐거워? 그럴 리가요. 사람이 죽었는데. 거짓말 하지 마. 당신은 내가 혼란스러워하는 걸 즐기고 있는 거잖아. 헛소리 집어치우고 사실대로 말해. 원하는 게 뭐야? 아저씨가 그랬잖아요. 차로 친 사람도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저 사람은 저렇게 죽었지만 아저씨는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아저씨가 자수를 하게 된다면 아저씨와 자식들은 힘든 삶을 살게 되겠죠. 결국 살아있는 사람도 죽은 사람만큼 힘든 삶을 살지 않겠어요? 운전수 멱살을 풀며 풀썩 주저앉는다. 미안합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제가 나쁜 놈입니다. 아까 왜 도망가지 않았죠? 운전수 말없이 목격자를 쳐다본다. 아까 시동이 걸렸을 때 도망갔더라면 라이트 파편 따위는 아무 증거도 되지 못했을 텐데. 그런 것 좀 흔한 거잖아요. 두려웠던 거죠? 아저씨의 선택이 틀렸을까봐. 그래서 저와 함께 여기 남으신 거 아닌가요? 목격자 운전수의 옆에 앉는다. 그냥 살아있길 바랬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깨어난다면 바로 병원에 데려갈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은 이미 죽은 거고 절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걸.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저는 잠깐 눈을 감은 것 뿐인데. 트럭에 부딪혀 제 앞에 튀어오르는 저 사람을 봤을 때 제 심장이 멈추는 듯 했어요.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났구나. 그 순간 누구 탓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이곳엔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아저씨가 유일한 목격자이자 가해자인 셈이네요. 하지만 저 사람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렇죠. 결국 당신 말대로 제가 선택해야 하는 거겠죠. 물론
그 어느 쪽도 좋은 선택은 없을 거예요. 더 나은 선택은 있어요. 아니요. 도망쳐도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예요. 아저씨, 정말 이대로 모른 척하고 가셔도 돼요. 아저씨가 나쁜 사람이 아니란 거 알아요. 지금 당장 트럭에 시동을 켜고 모른 척 가버린다 할지라도 그 누구라도 아저씨에게 뭐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제가 정말 그걸 모른 척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그의 가족들이 만약 당신처럼 임신한 아내가 있다면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의 아내는 자신의 남편을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면서 평생을 원망하며 살겠죠. 태어날 아이는 아빠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면서 평생을 그리워하며 살 거라고요. 그렇다고 아저씨가 죽은 사람을 되살려낼 수는 없어요. 적어도 진실은 밝힐 수는 있겠죠. 아저씨가 그랬잖아요. 남겨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견뎌야 한다고. 그게 그들의 몫이니까. 아저씨도 떠난 아내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면서요. 분명 그들도 이해해 줄 거예요. 아니요. 사실 이해하려고 했다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원망했어요. 남겨진 사람은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고 그리움은 원망이 되더라고요. 이미 돌아오지 않을 걸 알지만 아직도 현관문을 열고 그 사람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문은 계속 열리지 않는데 문 뒤편에는 마치 제 아내가 서 있는 것만 같아요. 평생을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게 되는 것, 그게 남겨진 사람의 몫입니다. 고마워요. 솔직하게 말해줘서. 해가 뜨는 듯 주변이 밝아지기 시작한다. 해가 뜨나 봐요. 목격자, 담배에 불을 붙인다. 세상은 정말 잔인한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가끔 차를 세워 쉬었다 가는 건데 제 삶은 주변의 경치를 찾아볼 만큼 여유롭지 않은 삶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애들한테도 사랑한다는 말 한번 제대로 못 해줬어요. 집사람이 떠나고 애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겠다고 다짐했는데 다 헛수고였네요. 목격자, 갑자기 생각난 듯 운전수 옆에 놓인 검은 봉지에서 딸기 하나를 꺼내는데 으깨져 있다. 망했다. 딸기가 다 으개졌네요. 오다가 넘어졌거든요. 저도 헛수고했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아내 옆에서 잠이나 자고 있을걸. 목격자, 일어나서 손으로 엉덩이를 턴다. 저 죄송한데 먼저 가봐도 될까요? 가시게요? 이제 날도 밝았고 그 차가 다닐 것 같은데. 아내가 깨기 전에 들어가려고요. 아무래도 걱정할 것 같거든요. 그래도 유일한 목격자이신데. 아저씨가 있잖아요. 저는 아니죠. 부탁드려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제가 여기 남아 있을 테니 들어가 보세요. 고맙습니다. 운전수, 손을 내밀어 악수한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어때요? 네? 여기 경치 좋죠? 정말 경치가 좋네요. 당신 말대로 좋은 길이네요. 이 길에 서서 누군가와 경치를 보다니.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네요. 한동안 두 사람은 말 없이 멀리 경치를 본다. 그럼 가볼게요. 조심히 가세요.
목격자, 길을 따라 걸어간다. 운전수는 멀뚱히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본다. 점차 목격자의 모습이 사라져간다. 운전수는 주머니에 있던 파편들을 꺼낸다. 그리고 시신의 곁으로 가서 제자리에 놔둔다. 그렇게 잠시 시신을 바라본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게 당연한 일인데 하마터면 옳지 못한 생각을 할 뻔했네요. 당신에게도 가족이 있었겠죠. 제가 그분들에게 커다란 불행을 안겨드렸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꼭 그분들에게도 사죄드리겠습니다. 운전수는 그대로 엎드린다. 그런데 무언가 발견한 듯 시신 앞으로 기어간다. 운전수, 시신 밑에 깔려있는 검은 봉지를 꺼낸다. 그리고 그 봉지 안에서 으깨진 딸기를 꺼낸다. 운전수는 털썩 주저앉는다. 운전수, 일어나서 멀리 경치를 바라본다. 오늘에서야 이렇게 보네요. 좋은 경치를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편히 잠드시길 기원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동안 운전수는 멍하니 경치를 바라본다. 길에는 바람이 불어 낙엽이 떨어진다. 바람 소리는 길게 울려 퍼진다.